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입니다. 윤창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저희가 알아봤던 산재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통계로 보는 산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번 재해자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사건 처리하다 보니까 산재를 항상 이제 업무로서만 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그걸 벗어나서 산재를 좀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 통계 자료 찾을 때 네. 가장 먼저 궁금해가지고 찾은 자료가 있었거든요. 뭔데요? 공단이 네. 산재 보상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가. 실제로 노무사님도 그러겠지만 저희가 이제 요양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등 게 청구하다 보면은 네. 이러다 공단 재정 다 고갈나는 거 아니야라는 쓸데없는 걱정 그런 종종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무사님은 혹시 공단이 실제로 이제 재해자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상상이나 짐작을 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1년 기준으로 하면 한 5, 6천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5, 6천억이요? 네네. 전혀 근접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얼마가 쓰나요? 2021년 기준으로는 6조가 조금 넘어요. 네, 정확한 액수로는 이제 6조 4,529억 원 정도고요. 네. 산재 보험급여 수급권자 수는 38만 6,260명이 된다고 해요. 네, 저희가 뭐 소음성 난청이나 각종 직업성 암, 그리고 각종 폐질환, 그리고 근육계 질병 등을 많이 다루는데요. 공단에 실제로 어떤 상병으로 보상을 많이 받으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공단에서는 통계를 이제 진폐,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내시경각의 질환, 기타 질환 이게 구분해갈 통계를 내고 있었는데 가장 많이 받은 보상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하면 근골격계 질환, 그다음에 진폐, 그다음에 뇌심혈관계 질환 이런 식으로 순으로 가장 보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아, 네. 그럼 혹시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자료도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재해자분들께서 이거 산재로 승인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제 재해자분들이 1,670만 원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평균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제 재해자분들도 이제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이걸 보고 내가 만약에 1,600만 원 정도보다 못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제 평균 임금이 조금 낮다. 두 번째는 내가 다행히 사고가 조금 경해서 아니면 질병이 조금 내가 상태가 좀 괜찮아서 요양기간이 길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직 못 받은 급여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장애급여라든지 아니면 그 추후에 뭐 상병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금 전에 노무사님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양이 종결이 되면은 저희가 장애 등급을 받아서 장애급여를 받으시잖아요. 아마 가장 많이 받는 급수가 제 생각에는 14급이실 것 같은데 1년에 14급 대상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되시나요? 평균적으로 2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예요. 이것도 2021년 기준이고요. 2만 831명 가량이 14급 대상자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장애 등급 기준으로 이제 8급 같은 경우에는 1,368명, 그리고 6급은 만이 조금 넘는 15,403명이 장애 이제 급여를 받으셨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4급부터 이제 7급 사이는 연금이랑 일시금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114명을 제외하고 다 연금을 선택하셨어요. 예, 당연히 총액 기준으로 보면 연금이 일시금을 넘어서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당연히 뭐 재해자분들께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산재 환자분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요양을 하시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한 이유가 같은 수술을 하신 재해자분들일지라 하더라도 어떤 분은 뭐 6개월 정도 요양기간이 인정이 되고 어떤 분은 또 10개월 또 넘어서 1년 넘게 또 인정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 그 요양기간별 요양 환자 비율을 보면요. 사실 6개월 미만 요양 환자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의 이제 5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6개월 미만의 요양기간을 요하는 환자분들이고요.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이렇게 요양기간 늘어날수록 그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또 10년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중증 환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7% 이상 꽤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이게 산재로 승인되고 나시면 진료계획서를 통해서 요양기간을 연장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어느 정도 요양이 되면은 이제 종결하라고 압박이 들어오는 걸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문위에서 따로 심사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주치의 선생님이 아무리 길게 요양 기간을 썼다 하더라도 짧아지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숫자 이야기만 해서 굉장히 지루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알아본 숫자들 중에서 저희한테 맡겨주신 그런 의뢰인분들이 또 한 분 한 분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또 유의미하고 또 책임감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의의 제기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에 이어서 다음 편에도 또 찾아뵐 거고,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 윤창순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